두 번째로는 종합요약문 수정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런 거를 그 수정한 내용에서는 맞춤법을 이제 잘 수정했다가 그 종합요약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쉼표 앞에 띄어쓰기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옴표 앞뒤로 이제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이거를 종합요약 오류 유형을 잡진 않더라도 종합요약문에는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벨링 위치입니다. 라벨링 위치는 저희가 계속 그 어절 단위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잔디 광장 L을 애선언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거를 보통 조사나 어비만 잡고 앞에 어근을 잡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정 단위는 어절 단위이기 때문에 잔디 광장에까지를 이거를 전부 다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라벨링 위치를 이제 그냥 거의 한 문장을 이제 다 잡아 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저희가 지침으로는 그 요약문의 한 3분의 2 정도를 잡으면 스킵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고문 AI 품질이 좀 좋지 않아서 이걸 다시 그 업체에 문의를 해본 결과 네, 이럴 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문장 전체를 잡고 수정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희가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은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스킵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킵을 하지 마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에 보시면 거의 문장 전체를 범위로 잡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뒤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휴무일인 6월 3일과 4일 이틀간 도축적 두 곳을 개장하고 이 부분은 거의 수정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위치를 잡으면 이렇게 공주시와 전남도가 서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이거를 서울로 줄이고 축산물회를 이제 광주시가 축산물회로 하고 이제 개장하는 등 이 뒤로 이제 수정을 해서 앞에 있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휴무일인 이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벨링 위치를 좀 범위를 적게 잡았는데 공룡박물관으로 띄우고 쉼표가 있을 때 이거를 쉼표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쉼표까지만 잡으셨는데 이거를 공룡박물관으로 쉼표 그리고 박물관까지 수정의 앞뒤까지 이제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 선택을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시를 보시면 이제 열렸으면 특히 사람, 평화, 미래 등의 섬의 8가지 가치를 제시했다라고 하고 4번 유형을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4번 유형은 이제 서술어가 없거나 끊긴 문장에서 사용하는 오류로 지금 문장이 제대로 다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면에서 이제 섬 주의를 할 때는 이제 5번 유형을 사용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 후 내용이 중복돼서 6번 유형 유사한 내용 반복을 추가해서 또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5번 키워드 또는 중요 내용의 오류로 감성인문학 사이에 이제 고종한 교사는 감성인문학을 넣고 이렇게 넣어서 수정을 해서 이제
고정한 교사는과 밑에 고정한 교사는 이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유사한 내용 반복으로 유형을 잡아서 이 뒷 문장을 삭제를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그 제가 5번에서 수정을 해서 고정한 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약문 자체에서 중복 오류가 아니라 수정 후 중복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키워드 또는 중요 내용 오류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유형 그 설명 사례는 끝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유형을 한번 수정을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했던 이것처럼 잡고 이거 안내문에 보니까 안내문에 붙이는 거 있고, 네, 이거는 하면 되고, 이렇게 잡아서 이거 파일에 붙임으로 유형을 먼저 찍어야 돼요. 이게 같은 유형으로 위에서 해야지. 그리고 아니, 그럼 위칸에서 했어요. 그게 다 그렇게 실수는. 네, 이렇게 안내판을 읽기 쉬운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안내판을 이거 제가 메일을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 앞뒤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앞뒤로 한 어절씩을 더 잡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형을 추가하고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씩 눌러서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수정을 한 다음에 이것도 종합 요약문에서는 정확히 똑같이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 더 예시를 들면 그럼 근데 저기 그러면은 한글 맞춤법 해서 응용박물관으로 쉼표하고 한 어절 더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받으셨어요? 네. 아니, 얘기는 하셨고요. 그러면 그리고 오르는 네. 그리고 여기 잔디 광장의 선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게 그 조사만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한 어절 전부 다 잡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네,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다 종합 요약문에서는 전부 다 완전히 수정된 요약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사용할 수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그 사례 유형 중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지금
AI 요양문에서는 주제로 감성인문학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추가하는 방법으로 주제로 고종환 교사는 감성인문학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추가로 수정한 결과 이제 고종환 교사는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고종환 교사는 감성인문학 콘서트 유튜버가 됐다. 이렇게 두 개가 중복이 되어버렸거든요. 수정한 요약문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거라서 그래서 6번 유사한 내용 반복이라는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5번 키워드 중요 내용 오류로 이 뒷문장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AI 요약문에는 중복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 반복을 잡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음성으로 질문해도 되는데 굳이 네네. 채팅으로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좀 누가 게스트 토토로 질문하면 되나요? 아, 네네네. 질문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올리는데 요약문을 최대한 살려서 약간 길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단어나 잠깐만요. 요약문을 살려서 길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용을 약간 변경하더라도 짧게 하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이 그나마 더 나을까요? 아, 다시 얘기해. 혹시,
지금 됐어. 다시 얘기 다시 해야 되겠어. 그 다시. 다음에 채팅으로 계속 질문을 나오니까 좀 봐주세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제가 어디서부터 지금 요약문을 최대한 살려서 장황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게 그 짧게 하느냐는 이제 저희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자님의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작업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뭔가 키워드가 덜 들어간 것 같다 해서 이제 좀 더 길게 잡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제 내용을 추가하고 아니면 좀 필요 없는 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이제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제 작업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수정 요청 메일에서 라벨링은 1어절, 내용 추가 삭제는 앞뒤 어절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추가 삭제는 알겠는데 수정 라벨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조사 고칠 때 그 네. 한 어절만 고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 단어를 바꿀 때도 그냥 그 한 어절만 이렇게 라벨링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미리 질문을 적어놔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유형 6에서 나열된 내용을 축약할 때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열거돼 있을 때 이때 축약이 거의 삭제 수준일 때 네. 그거는 유형 6이 아니라 5로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 저는 저 무서운 선생님 있는 것 같은데.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네. 6번, 5번 헷갈린다고 하는 분인데 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마이크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게 채팅으로 하면 채팅으로 하려고? 5번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5번 오류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 뭔가 유형문에서 문장을 잘못된 text가 불필요한 부분이 분명 5번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좀 축약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관련 있는 내용이 뭔가 남아있으면 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단어가 붙이거나 아니면 상위어랑 하위어가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해서 그건 상위 개념을 남겨놓거나 그럴 때는 6번 미리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남아있는 거가 관련 없는 그런 건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공유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특히 사람, 만남, 평화, 연결, 꿈, 자연, 행복, 미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필요한 것 같진 않잖아요. 요한문에.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 8가지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복 오류로 잡아서 이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삭제할 내용이 뒤에 거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5번 유형으로 키워드 삭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방금 네. 했던 내용을 제가 소리가 좀 잘 못 들었는데 네. 이렇게 삭제를 할 경우에 6번 유형인지 5번 유형인지를 결정하는 그 요소가요. 네.
6번 유형일 때는 불필요하게 나열될 경우 6번이고, 그다음에 5번 유형은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필요 없, 제가 이제 수정을 해야 돼서 그걸 삭제해야 될 때는 나열이 아니라 그럴 때는 5번 유형을 잡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열된 것 중에서 지금 예시를 보시면 8가지가 나열됐는데 뒤에 이제 8가지 가치를 제시했다라고 8가지 가치가 또 나왔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용이 중복된다고 보고 6번 유형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네, 8가지 가치가 없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 이제 5번 유형으로 잡아서 이거를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8가지 가치 제시했다를 남길 경우에는 앞에 네. 그런 걸 지울 때는 6번으로 잡으라는 거군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내용이 없더라고 해도 저 관련 내용을 8가지 가치로 줄여주셔도, 그러니까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가치가 맞다 해서 8가지 가치로 줄이셔도 6번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지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남아 있으면 6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추격인데, 네,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 앞에 이제 원래 있는 것만 남겨놓는다를 6번으로 잡는 게 안전하시고, 5번하고 6번 살짝 겹쳐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추격까지도 6번으로 잡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단지 불필요한 것을 없앤다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그 가급적 위치를 나눠서 잡으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번 유형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앞뒤어절 잡아서 쫙 잡았는데 그 안에 맞춤법이 또 틀려요. 네. 그러면은 겹치잖아요. 2가지 유형이. 네. 그럴 때 중복 드래그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저는 5번을 자꾸 하긴 하는데 그렇게 같이 잡을 때 길어질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길어질 때. 네. 그럴 때는 그냥 맞춤법을 유형을 버리고 5번으로 그냥 해서 약간 길게 잡아서 안에 맞춤법 이런 거 다 고쳐도 괜찮은 거죠? 네, 일단은 그냥 수정 요약문 잡으셔서 그냥 그 수정 요약문 그 범위 안에서는 또 맞춤법이 전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근데 룰 중에 앞뒤 어절을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아까 맞춤법 얘기하셨는데요. 그 뭐죠? 맞춤법은 별도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지금 수정창을 옮기면 그 범위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새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수정창 내에서도 고쳐주셔야 되고 5번에서도 네. 고쳐주셔야 돼요. 네. 10번에서도 고친 맞춤법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기존 작업에서는 맞춤법 유형을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면을 고민하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뭐죠? 큰 오류들이 좀 해결이 돼서 맞춤법을 봐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잡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 4번 유형이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데 지금 아닌 게 똑같은 위치를 잡고 오류 유형이 다른데 수정문까지 똑같은 경우 그거는 네.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위치를 가능하면 네. 조정을 해서 좀 다르게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 만약에 위치가 부득이하게 동일하다면 수정문이라도 좀 다르게 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 앞뒤 어절 수정할 때 앞뒤 어절 하나씩 더 잡는 게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안내판을 읽기라는 예문에서 안내판을 뭐 알아보기 쉽고 읽기, 그래서 안내판을부터 읽기까지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네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안내판을 읽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할 때 여기 이제 안내판을 하고 읽기 사이에 어떤 내용이 첨가되는 거니까 읽기를 잡거나 아니면 안내판을 잡고 거기다가 첨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내판을 읽기를 전체를 다 잡아서 그러니까 앞뒤 어절을 잡아서 그 내용을 그 첨가하라고 지금 해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를 넣고 싶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요 사이에 넣어서 이제 안내판을 읽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이나 뒤를 잡으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그 앞뒤를 다 잡는 것으로 저희가 정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위치 값을 앞만 잡고 어떤 네네. 분들은 뒤만 잡고 이렇게 데이터가 구축이 됐을 때 AI가 학습하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시 일관성 맞추는 작업을 나중에 다 재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과 고치는 부분에 앞부분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주고 뒷부분 위치를 정확히 잡아준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삭제를 하는 경우에 특히 그냥 삭제할 부분만 드래그 하게 되면 그 삭제한 이후에는 하나도 안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앞과 뒤를 다 잡아주면 삭제를 하든 추가를 하든 어쨌든 일관성 있게 비포 애프터가 일관성 있게 라벨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잡았던 거죠. 뭐 앞뒤 편하거나 뒤만 하면 편하거나 편리성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작업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희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선생님. 그 여기 마지막 부분 교체하는 안내판 정비 사업을 펼친다. 예를 들어서 요거 여기서 교체하는부터 펼친다 문장이 이상하다. 네. 그래서 뭐 교체하는 뭐 안전판 뭐 이렇게 뭐 해서 교체하는부터 펼친다까지를 수정을 할 거면은 그 드래그를 그 라벨링을 교체하는부터 펼친다까지 하는지 아니면 문구로부터 펼친다까지 걸어야 되는 건지. 교체하는이라는 어절을 그 수정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하실 게 아니라면 교체하는 거에 해당되는 그 한 어절을 더 잡으라는 얘기죠. 교체하는을 뭔가 하실 거면 문구로부터 잡는 거고 안내판부터로 수정하시거나 삭제하실 거면 교체하는까지 잡으시는 거고 그냥 플러스 앞으로 플러스 한 어절 뒤로 플러스 한 어절 있을 경우에 없으면 못 그러면 하실 거고. 교체하는을 고칠 거면은 뭐 교체하고라고 한다면 문구로부터 잡으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하신 거에서 교체,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그 교체하는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꾸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 단어를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그냥 교체하는만 잡으시면 되고 아, 거기에서 네, 교체할 거면 네. 하나만 네. 그럼 수정 삭제할 때는 추가로 잡고 그러니까 네, 더 넣거나 뺄 때는 이제 앞뒤로 하나씩 잡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수정만 하고 싶으시면 요게 한 어절만. 아니, 그거는 이해했는데요. 네. 아까 보여줬던 것 중에서 그 문장이 생각이 안 났는데, 열려 있는 뭐 해서 그 끝까지 이렇게 잡으신 게 있거든요. 요 바로 전에. 그때 열려 있는을 열려로 바꿔가지고 그 앞에 건 안 잡으셨던데. 아, 이거 말씀. 예. 그거요. 이거는 이제 오류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걸 고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열려 가졌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이것도 주제로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건가 해서요. 그러니까 그것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하나씩 더 잡는다. 그리고 그냥 변경만 할 때에는 해당되는 어절만 잡으면 된다. 요게 지금 네, 변경할 때도 추가로 잡아야 되는지 변경할 때는 그냥 그것만 잡으면 되는지 그게 헷갈린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오류 데이터라서 만약에 열렸으면을 연료로 바꾸고 싶으시면 요거 열렸으면만 잡고 연료로 바꾸시면 되고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띄어쓰기가 또 잘못돼 있어서 열렸으면부터 이게 띄어쓰기 그리고 쉼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특기까지 잡고 열려 쉼표 붙이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교체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고칠 부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경우는 위치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삭제 추가. 네네 삭제랑 추가. 네. 삭제 그래서 추가. 수정은 아까도 말씀한 해당 부분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절 이상이어도 고치려는 부분에만 하시면 되는데, 네,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경우는 내가 추가 삭제. 네, 추가랑 삭제. 네, 제가 넣고 어디 싶은 부분에 그 보통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뭘 고민했냐면 이게 구간이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마우스 그 부분을 네. 찍으면 입력이 되는. 근데 그런 식의 작업이 이제 이 도구에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찍으려고 하는 지점에 앞뒤를 어절을 잡아주시고, 삭제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수정된 요약문에 흔적이 안 남아서 그 삭제된 것에 앞뒤 어절을 남겨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둘씩 더 잡으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맞춤법에서 기호에서 앞뒤를 잡으라고 했던 거도 따옴표 하나가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따옴표 하나만 잡는 분도 있고 따옴표에서 그 옆에 블랭크 스페이스까지 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단어까지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실 때 좀 명료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호 앞뒤를 왜냐면 기호 하나만 잡기도 힘들어서 좀 길게 잡아가지고 그 부분의 기호를 수정했다라는 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 수정할 때랑 그 다음에 내용에서 추가랑 삭제할 때 그때만 한 어절 더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교체하실 일이 많을 텐데 저거는 그냥 해당 범위만 잡으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굳이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음절을 떼고 잡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띄어쓰기가 저희가 명사 띄어쓰기는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단위를 넘어서서 좀 길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중간에 자르지 마시고 그냥 그 어절 단위, 보이는 어절 단위로 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만약에 큰 따옴표가 시작이 되고 나서 빈 네. 칸이 하나 있고 단어가 나왔을 때 그 큰 따옴표 맨 앞에 시작되는 큰 따옴표와 첫 단어 사이를 붙이고 싶은데요. 네. 그때 라벨링을 그 큰 따옴표와 바로 이어지는 단어까지 같이 묶나요? 네. 네네. 그렇게 근데 하면 큰 되는 거예요? 따옴표, 열고 닫는 기호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좀 하다가 좀 정한 것이 따옴표라든지 괄호라든지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열고 닫고 하는 그 쌍이 존재하는 거는 그냥 한꺼번에 잡자. 그렇게 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을 때 이 띄어쓰기가 끝나는 것도 같이 묶어서 고치라 이 말씀이세요? 네,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기호 같은 경우에 아버절을 하나 더 잡는 걸로 했었죠. 그러니까 앞이나 뒤, 그러니까 기호는 너무 이게 단위가 작아서 네네. 그냥 이제 편의상 앞이나 뒤를 하나씩 더 그냥 표시하기로 했어요, 영역을. 네. 그거만 정확히 잡는 게 좀 전에 노석원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호만 잡는 경우 그 옆에 스페이스까지 잡는 경우 막 이런 너무 다양한 유형이 나와서 그냥 차라리 네. 기호는 앞뒤로 더 잡자. 이제 그렇게 네. 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따옴표의 예는 그 앞어절부터 시작해서 닫는 따옴표의 다음 어절까지가 영역이 되겠죠. 그렇게 따옴표 안이 내용이 길어도요? 네, 따옴표나 열고 닫는 뭐 이런 것들은. 대신에 그거는 기호만 할 거니까요. 근데 아까 쉼표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고칠 때 쉼표가 나오는 다음 어절까지 라벨링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붙이고 싶을 때. 네. 그러면은 큰 따옴표 바로 뒤에 띄어쓰기 잘못돼 있으면 큰 따옴표에 있는 앞어절도 묶고 큰 따옴표가 닫히는 뒤 어절도 묶고 이렇게 묶으란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네. 예, 같은 질문인데요. 아까 그 해당 어절만 이제 선택해가지고 수정을 한다고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열렸으며 같은 경우를 만약에 열렸으나로 바꾸려면 네. 요 부분만 설정하면 된다라고 하신 거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텍스트가 너무 짧다라는 그런 오류 메시지가 뜨거든요, 계속. 괜찮은가요, 그거는? 아니요, 그 오류는 뭔가 네. 다른 오류고요. 아, 그건 저 네. 클릭을 이렇게 네. 그냥 빈 칸에 클릭을 네. 하셨을 때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아, 근데 지금 이 항상 네. 열렸으며를 예로 들었을 경우에는 뒤에 네. 쉼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쉼표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쉼표 단독으로 어절 구성이 안 되잖아요. 네. 만약에 열렸으면을 열렸으나로 고치고 싶다고 하면 네. 사실은 영역은 열렸으며 쉼표까지가 아, 영역이 되고, 네네. 왜냐하면 기계가 잘못해서 쉼표를 띄웠지만 쉼표는 단독 구성이 안 되는, 어절 구성이 네. 안 되는 애니까 네. 열렸으며 쉼표까지가 영역이고, 이제 고치고 싶은 열렸으나 그다음에 쉼표를 살리려면 남기는 거고 지우려면 지우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쉼표가 없으면 어쨌든 열렸으며만 지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아, 선생님. 그렇죠. 네. 지금 네네. 보이는 근데 예에서는 쉼표가 있어서 네, 근데 계속 그런 오류 메시지가 떠가지고 나중에 또 뜨면은 개인적으로 다시 그러면 여쭤볼게요. 네네. 예,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네, 그 작업창을 띄우셔가지고 화면 공유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 현상이 지금 혹시 재현이 되시면 네, 화면 공유로 그렇진 않아서 이렇게 뜨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해 주세요가 아니고 너무 짧다고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있던데. 그게 가끔 뜰 때가 있는데 어쨌든 네, 그거는 상관없을까요? 네, 그거는 아, 아닐 건데 한번 그러면 저 예, 쉼표만 알겠습니다. 잡아봐요. 네, 아니면 07 2007에 7만 잡아보든지. 네. 지우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뜨거든요. 짧다고. 아. 예. 뭔가 다른 이유 있을 거예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AI가 한 요약문 자체를 가능한 살려서 수정을 하라고 맨 처음에 설명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때 검수 의견은, 검수를 해서 모든 그 오류가 수정된 요약문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쳐서 오신 그 요약문에는 네. 그 AI가 그 원래 맨 처음에 했던 요약문과 다르게 앞뒤 내용들을 전체 다 봐서 새롭게 작성한 요약문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네. 지금 그거 요약문 오류 하나만 제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마 아니요, 제가 어저께 해서 제가 작업한 거는 요약문을 다 수정을 했거든요. 보내주신 대로 그대로 수정을 하고 해서 그거 맞춰서 수정을 다시 다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그 오류 유형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5번 하나, 뭐 3번 하나 잡으셨을 거고, 네. 그리고 모든 오류가 수정된 요약문입니다에 별도로 뭐가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걸 비워서 제출을 하면 네. 엉뚱한 다른 예전에 작업했던 요약문을 불러오는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버그 요약문일 겁니다. 저희가 요약문을 전체를 수정해 드리지 않았어요. 아마 피드백으로. 그래서 아마 그거에 그걸 따라서 보고 다시 요약문을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네, 아니고요. 그냥 수정창을 복사해서 붙이시면 그게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오류 유형이 여러 개라서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그게 보입니다. 밑에 뭔가 되게 짧고 관련 있는 게 뜨면 이게 버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작성한 요약문들은 보통 헤드라인 위주로 되게 짧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일단 AI가 한 거랑 다르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요약이 잘 사람이 한 되고 거라서 AI가 한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런 게 옛날에 데이터에 묻혀 있는데 원래 불려오면 안 되는데 저장하고 나면 그게 불려오는 버그가 지금 있고 아마 고쳐질 텐데 당분간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희가
종합 수정 요약문을 무조건 작성해 달라고 새 지침으로 배포를 한 게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수정을 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무조건 붙여서 제출을 하시면 그 문제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미 수정하라고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그 요약문에 맞춰서 수정을 하는 건 줄 알고 제가 했던 그전 요약문을 다 바꿨거든요. 작업을 다시 다 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네,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메일로 여쭤봤는데 다 고치라고 해서 다 고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다시 또 원상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니요, 해야 그렇게 되나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한번 데이터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수정할 수는 없고 새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가 저희가 따로 이제 뭔가를 수정을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면 하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번호를 아무거나 하나 알려주시죠. 어떤 작업에서 그렇게 오셨는지. 네, 제 거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따로 뭔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메일에 적어서 다시 예, 개인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작업일지 작성은 네, 아이디랑 파일명, 오류번호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파일명은 그 기사 그리고 뭐 만 몇 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8자리 숫자가 있을 건데요. 파일명 맨 뒤에 있는 8자리 숫자는 고유 번호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기사 몇 번, 기사 뭐 만 1200번, 그 두 번째까지 그거만 하면 다 그게 고유 번호, 1년 번호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뒤에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길게 돼 있는 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오류 유형을 체크하실 때 오류 유형 예를 들어서 뭐 1번 유형을 한 3개 잡으셨다. 그렇게 해도 그냥 그거는 1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맨 처음에 오류 유형을 비문으로 잡아서 비문 체크하고 수정했는데 그 다음에 5번에 그 키워드 중요 내용 그 누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비문이 원래 비문이 없어져도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네. 네, 질문 없으신가? 없으시면 마치죠. 지금 그 다운로드 시 70%를 창작자에게 여기에서 이제 이걸 붙이고 싶으시면 저기 부장님이 생각하신 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받으시고요. 이게 퍼센트를 붙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 창작자에게를 안 잡고 그냥 시 10%만 붙여도 70%를 요거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들었는데 그 1번에 그 맞춤법에 대해서 그 한 책에 여러 개를 잡아도 작업일지 쓸 때는 하나로만 쓰라는 건가요? 네네네. 여러 개를 하셔도 이제 하나만 1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또 양식을 다르게 해서 제가 재배포할 때는 그때는 뭐 근데 자기가 몇 개 이렇게 세는지 체크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1 이렇게만 잡는 그게 게 1만 하셔야 그 계산이 정확하게 되고요. 그게 몇 개를 고쳤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1을 쓴 게 아니고 그냥 1인지 0인지의 1이거든요. 거기를 2, 3 이렇게 하시면 그 작업비 계산이 유형당 하나씩으로 해야지 맞는 건데 다르게 계산이 되는 게 돼요. 그게 이제 다들 헷갈리시면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하여튼 1만 0 혹은 1, 0은 뭐 입력 안 하셔도 되는 거고 했으면 1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취지에 맞는 겁니다. 2, 3이 아니고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작업한 거 다시 수정하잖아요. 네. 작업 제출을 할 때 처음에 오류를 뭐 5번, 2번 이렇게 잡았는데 수정할 때는 2번만 더 수정했을 경우에는 작업일지에 오류 유형에 2번만 체크하나요? 네, 수정된 작업 일지는 이것만 체크해 주시고 대신에 네. 그 수정 그 작업한 작업비는 그대로 그 5번, 6번 이렇게 해서 들어갈 이번에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예. 그리고 그 혹시 원문을 가져오는 수정에 수정을 지양해 달라고 하신 거는 지금 그 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추출 요약이 아니고 추상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키워드를 제외한 다양한 표현들도 최대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준까지를 그 TTA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여서 그것을 추상 요약문으로 쓰는 정도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압축되고 요약된 내용으로 요약문이기 때문에 요약문의 방식으로 제출을 요약문이 작성되어야 한다 하는 정도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원사이클 후에 더 강화된 지침이 적용되게 되면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요약문에다가 붙여 넣는 이것은 추출 요약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희들 과제는 추상 요약인 상황에서 그냥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오는 방식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약해서 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요. 물론 AI가 그 내용 요약을 잘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최대한 고치려면 너무 작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요약은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사실 그 기간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유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시간 제약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그래도 복사에다 붙이는 요약은 지양하고 어느 정도의 요약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AI가 요약한 최초의 요약문이 그 내용상으로 뭐 그 원래 원문에서 이렇게 그 표현을 다 복사해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크게 오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표현을 바꾸기 위한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작업 속도랑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너무 더 복잡하게 요청을 드리면 점점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약간 수위를 지금 조절하는 중이거든요. 저희도 속도 체크도 해야 되고 이게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정말 이상적으로 최고의 요약문을 목표로 하다 보면
더 많은 작업량이 더 많은 작업자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현재는 뭐 어휘를 좀 더 뭐 그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일단은 AI가 요약을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 좀 명백한 오류 중심으로 일단은 좀 잡아줘 보자. 네,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혹시 그 감성인문학의 경우 수정 사항이 감성인문학이 아닌 감상인문학이라고 수정해야 한다면 한 어절만 잡아서 오류 수정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그냥 교체하는 거면은 그냥 한 어절만. 아니지. 어절 단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감성 인문학을 한 음절을 바꾸고 싶은데 아, 네네. 음절만 잡는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 이거는 그냥 한 어절만. 질문이 음절을 잡아도 되는지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한 아까 어절만.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나 단어만 바꿔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어절로 하면 된다고. 네네네. 아, 네네. 어절 예, 단위가 예, 맞습니다. 예. 음절 단위로 잡는 게 아니고요. 네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뽑았어요. 마칠까요, 그럼?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후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면은 그 메일이나 카톡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